바쁜 아침,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 공기는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뜨거운 포의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웨이트리스인 예선은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그녀는 설탕 없는 검은 커피를 마시러 자주 들르는 심술궂은 노인부터 방금 퇴근해서 아침을 먹은 젊은 부부까지 항상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손님의 테이블에 쇠고기 국수 한 그릇을 전달하던 중 예서의 눈은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멈췄다. 거기 흐트러진 머리와 수염, 낡은 옷, 쇠약해진 얼굴과 슬픈 눈을 한 남자가 보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식당에서 나오는 뜨거운 포그릇에 꽂혀 있었는데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예선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서울에 노숙자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노인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긴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그녀는 재빨리 카운터로 걸어가서 뜨거운 볶음밥 한 그릇, 양배추 수프 한 그릇,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쟁반에 올려놓고 나가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배고프세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예서를 바라보았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쉰 채 주저하는 듯했는데 마치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예서는 살며시 밥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삼촌. 제가 사드릴 테니 아침밥으로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숟가락을 집어 올리는 그의 손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마치 너무 서두르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선은 그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잠시 후 배가 고프지 않았을 때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식사를 한 지 오래됐네요. 이름이 뭐예요? 예선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서준이에요. 선생님이셨는데 모든 걸 잃었어요. 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고 각자 다른 곳에 있어요. 저는 옛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로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예선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침묵이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가게 주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가게 주인인 준우 씨는 안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예서가 한 일을 인도적인 행동이 아닌 방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예서가 돌아오자마자 준우 씨는 침울한 얼굴로 카운터에서 나갔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가게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잠재웠다. 예서, 지금 뭐 했어? 예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방금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드렸을 뿐입니다. 삼촌, 그녀가 말했다. 밥 한 그릇이 얼마인지 알아? 여기는 식당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준우 씨가 짜증을 내자 식당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예서는 침을 삼켰고 그녀의 눈은 실망으로 번쩍였다. 그냥 식사일 뿐이에요. 삼촌. 우리 식당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없나요? 그럴 수 없나요?
준우 씨는 거의 소리쳤다. 당신은 많은 손님 앞에서 내 가게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다. 예선은 마치 차가운 물 한 통이 몸에 쏟아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아마 여기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높이 쳐든 채였습니다. 서준 씨는 여전히 보도 위에 앉아 어린 소녀를 후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선은 길 건너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방금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그의 태도는 강인했지만 얼굴은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걸어가서 예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차분히 말해서, 당신은 예서인가요? 예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저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서준 삼촌 같은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이사인 하준입니다. 방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이 우리 단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서는 놀란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서 그토록 중요한 사람의 관심을 끌었는지 몰랐다. 당신네. 단체에서는 서준 삼촌 같은 사람들을 돕나요? 하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친절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전직 교사, 재향군인,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이나 거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삶을 되찾고 자존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말은 오늘 아침 밥그릇을 받았을 때 서준 삼촌의 눈을 연상시켰다. 고마움과 아픔,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다. 그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을 우리 조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도울 사람들이요. 예서는 믿을 수 없는 소리에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저는 방금 해고된 웨이트리스일 뿐이에요. 아니요. 하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깊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서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마세요. 조카에서는 뒤돌아보니 서준 삼촌이 서 있었는데 체구는 여위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서준 삼촌, 예서는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서준 삼촌이 다가와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런 조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도울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게 두지 마세요.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예서는 하준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서준 삼촌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준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서준 삼촌, 걱정하시는 게 이해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매우 차분했다. 표면적인 도움만 주는 곳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준 삼촌에게 건넸다. 당신은 우리 센터에 직접 와서 모든 것을 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당신은 돌아설 수 있고 나는 예서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서준 삼촌은 손에 든 명함을 보며 눈을 흔들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하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예서를 돌아봤다. 그와 함께 가도 돼. 여기가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더 이상 널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예서는 심호흡을 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지만 그녀는 이것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예서와 서준 삼촌은 함께 지원센터로 갔습니다. 서준 삼촌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기술 수업, 심리 상담실,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도연은 한때 노숙자였던 사람들, 모든 것을 잃고 한 걸음씩 일어나 다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다가와 서준 삼촌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저는 도연입니다. 트럭 운전사였는데 사고로 직장과 가족을 잃고 3년 동안 거리를 헤매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덕분에 기계 수리 기술을 배우고 지금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준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소녀도 앞으로 나와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학생이었지만 실수로 인해 가족이 저를 외면했고 살 곳을 잃었습니다. 이 센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서준 삼촌은 그들을 바라보더니 하준 씨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하준 씨가 대답했다. 일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예서는 서준 삼촌의 눈빛이 바뀐 것을 보고 그를 돌아봤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예서, 내 생각엔 내가 이 일을 맡아야 할 것 같아. 예서는 미소 지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뭔가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예서는 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새 직장을 시작하게 된다. 그녀는 새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 배정되어 그들이 이곳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이야기, 모든 표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녀가 처음 만난 사람 중 하나는 서준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준 삼촌, 기술 수업 듣고 싶어. 여기 취직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수업이 있어.
예서가 물었다. 서준 삼촌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나이도 많은데 뭘 더 배워야 하나요? 예서는 강요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삼촌. 삼촌이 준비되실 때마다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서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옛 식당 주인인 준우 씨는 여전히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예서는 쇼핑몰에서 나오던 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운데에 준우 씨가 있었고 그 옆에는 동네 음식점 주인 몇 명이 서 있었다. 당신은 그 술집을 무사히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우 선생님, 예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여기서 뭐하냐? 경고하러 왔어요. 준우 씨가 으르렁거렸다. 이 센터를 여는 게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료 식사 한두 끼가 이 노숙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회의 기생충일 뿐이에요. 예서는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부담이 아니라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에요. 기회. 준우 씨는 비웃었다. 너 정말 순진하구나, 예서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니 그때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변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모두 돌아보세요. 서준 삼촌이 거기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쓸모없고 더 나은 삶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서 덕분에, 이 센터 덕분에 저는 아무도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우 씨는 서준 삼촌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이 기생충이라고 생각해. 서준 삼촌이 말을 이었다. 나를 봐, 컴퓨터 수업에 등록했어. 새로운 직장을 찾을 거야. 더 이상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야.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예서는 서준 삼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우 선생과의 대결 이후 예서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예서의 센터에는 지역 내 몇몇 식당 주인들의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센터의 존재로 인해 너무 많은 노숙자가 모여들어 동네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상점 주인은 정부의 센터를 폐쇄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로비하기도 했습니다. 예서는 압박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지만 포기할 수 없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준 삼촌이 평소보다 깔끔한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서준 삼촌, 어디 가세요? 예서는 호기심에 물었다. 저는 취직 면접이 있어요. 서준 삼촌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이 담겨 있었다. 예서는 기뻐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이에요, 삼촌. 좋아요. 무슨 직업이에요? 사기업에서 창고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서준 삼촌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 낯선 사람들이 센터 문 앞에 나타났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예서에게로 돌아섰다. 네가 예서야. 예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저는 예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 남자는 파일을 꺼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저는 이 지역의 사업체 그룹을 대표하는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공식 통지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센터가 한 달 안에 문을 닫지 않으면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서는 깜짝 놀랐다. 뭐? 왜 닫아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사업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센터에 노숙자가 모여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이곳 주변 상점 주인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예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고객의 요청에 따를 뿐입니다. 결정하실 때까지 한 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 떠났고 중앙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준 삼촌이 다가와서 예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서야, 괜찮아. 예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이곳을 폐쇄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훨씬 더 강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센터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센터가 곧 폐쇄된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주지를 찾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절박해졌습니다. 예서는 자신이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오로지 이익만 생각하고 노숙자가 거리에 버려지는 걸 원치 않는 권력 있는 사업가들에 맞서야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준 삼촌이 그녀 옆에 왔습니다. 예서야, 뭔가 생각해 봤어. 예서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지역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면 그들은 감히 센터를 폐쇄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준 삼촌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저번에 면접 보러 갔던 거? 기억나. 예서는 깜짝 놀랐다. 아직 결과가 나왔어요. 서준 삼촌이 미소 지었다. 예서야, 내가 취직했어. 운송회사 창고 관리자로 일하게 될 거야. 예서는 기뻐서 그를 꼭 껴안았다. 너 정말 대단해.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서준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사 사장은 매우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 센터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서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좋아요. 서준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만나고 싶니? 예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틀 후. 예서는 큰 사무실 빌딩에 도착한다. 그녀는 약간 긴장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가자 그녀 앞에는 5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표정은 심각해 보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태연 씨가 말했다. 저는 이 해운회사 사장 태연 씨입니다. 서준 삼촌한테서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합니다. 예선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먼저, 회사 변호사를 보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가들이 고소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선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럴 의향이 있나요? 그렇죠. 태연 씨는 웃었다. 저는 가난을 겪었어요. 예서.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냥 서서 지켜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동맹을 찾았습니다. 중앙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센터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연 변호사와 그의 로펌 변호사팀의 도움으로 예선은 이곳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패막이를 갖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녀의 상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명 온라인 신문에 갑자기 도연, 지지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악덕의 온상인가. 동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소에 대한 진실이라는 감각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예서 씨의 센터가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노숙자들로 인해 불안감이 생기고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몇몇 식당 주인들이 손님을 잃었다고 불평하는 내용을 인용했으며 일부는 식당이 단순히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선은 신문을 손에 쥐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태연 씨는 기사를 훑어보더니 차분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심리적 공격이에요. 그들은 나를 흔들게 만들고 싶어 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서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이에 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공격적으로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야. 예서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어떻게? 진실로 바로 다음 날, 예서는 그 중앙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심지어 저널리스트 랩 도연에게도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서준 삼촌, 전직 트럭 운전사 도연 씨 등 센터의 지원을 받아 삶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준 삼촌이 먼저 나섰다.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수년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음식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다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연은 저는 운전을 했었는데 사고로 직장과 집을 잃었어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센터 덕분에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 실화들은 많은 언론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더욱 객관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선은 일어나서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도연아, 이 센터는 문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부담이 아니야. 그들은 그저 변화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기자회견은 다음 날 더욱 객관적인 기사가 게재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 적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인 기자회견을 통해 센터는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선은 그녀의 진짜 적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추측은 옳았습니다. 3일 후에 법원으로부터 공식 경고서가 센터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사업가 그룹 투크는 센터 폐쇄로 인해 사업 환경이 훼손되고 도시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센터를 폐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선은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는 더 이상 위협이나 대중의 압력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법적 싸움이에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소송을 접수했어요. 전화 저편에서 태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우리는 이걸 예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의 최고 변호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연 선생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예선은 여전히 어깨에 부담감을 느낀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센터는 영구적으로 폐쇄됩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2주 후에 공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선은 단호한 태도로 법정에 들어섰다. 반면에 사업가 그룹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그들이 미리 준비한 일련의 증인들로 대표되었습니다. 소송은 원고의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도연센터는 많은 노숙자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여 보안 및 질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업체의 많은 고객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센터의 존재는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려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예선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중앙 측이 주장할 차례가 되자 중앙 측 변호사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이후로 불안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자선 센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서준 삼촌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노숙자였지만 이 센터가 없었다면 다시 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연입니다. 도연아, 이 친절 덕분에 살 곳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도 구할 수 있었어.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판사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션이 끝날 무렵 기업 단체의 변호사들이 해당 센터가 해당 지역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해당 센터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예선은 잠시 앉아있더니 곧바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이겼어요. 도연의 마음은 다치지 않는다.
법정 전체가 박수갈채로 들끓었다. 태연 씨는 만족한 듯이 웃었다. 하지만 예서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멀리서 익숙한 인물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약간의 실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서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난 뒤 예서의 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명해졌다. 그녀의 전투 이야기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기부자와 자원봉사자가 지원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법원이 자기 편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이 사실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지 3일 후, 그 센터는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및 식품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센터가 식품안전규정과 토지 사용 허가를 위반한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검사해야 합니다. 예서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항상 규정을 준수하는데 왜 그런 보고서가 있는 걸까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저 불만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서는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녀는 서준 삼촌과 태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듯 보였다. 그들은 센터의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면허증을 확인했습니다. 활동, 식량원, 위생 등 회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며 협조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검사관은 파일을 집어들고 지금까지 심각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유리문이 깨지고 주방 도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여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예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분노가 치솟았다. 서준 삼촌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예서는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았다. 캡션에는 그만둬. 이길 수 없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서는 그 글자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종이를 꽉 쥐었다. 이는 더 이상 법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싸움이고 그녀는 물러설 수 없어. 예서는 위협적인 글이 적힌 종이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중앙의 공기는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예서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의 결의에 찬 시선이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지금 포기한다면 우리가 싸워온 모든 것이 무산될 것입니다. 서준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비열한 술수를 쓰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믿어왔어. 그런데 예서가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는데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번호였다. 예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변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차갑고 느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하지만 한 번의 시련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구세요?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언제 멈출지 아는지 여부야. 그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 이상의 센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예선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빙긋 웃었다. 알아보겠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예선은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서. 태연 선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예서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야. 태연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다. 그럼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센터를 보도한 기자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해 행위, 익명의 위협, 수상한 전화 통화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에는 도현의 지원센터가 공격당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곳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헤드라인이 가득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준우 선생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예서가 센터를 재정비하고 있을 때 친숙한 인물이 문에 나타났다. 준우 선생님. 예서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준우 씨는 한숨을 쉬며 중앙을 둘러보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서는 눈을 크게 뜨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준우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예서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럼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준우 씨는 잠시 침묵한 뒤 예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갑자기 꺼냈다. 나도 방금 위협을 받았거든. 예서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하셨나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 예서야. 준우 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너무 과격해졌는데 이제 통제 불능이야. 다른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 예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 예서는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준우 선생님을 응시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아니라면 누가 그럴까? 준우 씨는 피곤에 가득 찬 눈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을 이 센터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 예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 주인과 나뿐이라고 생각해. 마음은 다쳤나요? 준우 씨는 천천히 말했다.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하려는 더 크고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도연은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예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W. 준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송이 끝난 후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레스토랑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예서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준우 씨조차도 그들의 소나기에 있는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심호흡을 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준우 씨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최근 이 지역 주변에서 많은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그룹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센터가 없어진다면 그들은 쉽게 이 토지를 인수해서 큰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예선은 부동산 회사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태연 씨와 업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 집단이 귀중한 땅을 사들인 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소유주들을 내쫓는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낸다.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제 그녀의 중심이 다음 타깃이 되었습니다. 예선은 권력이나 돈으로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녀에게는 정의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센터를 취재했던 언론인에게 연락해서 그 회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기업에 의해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심도 있는 조사 기사가 신문에 빠르게 실려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제목: 퇴거 사건의 배우는 누구인가? 이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론이 격앙되자 정부가 개입하여 해당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항상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던 집단은 이제 빗속으로 밀려났으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선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의 중앙 사진에는 간단한 캡션이 함께 실렸습니다. 오늘 밤은 조심하세요. 예선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분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오늘 밤은 조심하세요. 그녀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재빨리 생각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정말로 행동을 취하고 싶다면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선은 곧바로 태연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방금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센터에 뭔가 할 것 같아요. 몇 초간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태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어. 예서. 넌 오늘 밤 센터에 머물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예서는 곧바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을 뒤에 남겨둘 수는 없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위험할 거예요. 예서는 태연 선생님이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걸 알지만 떠날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예서는 심호흡을 한 뒤 중앙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서준 삼촌에게 다가갔다. 뭔가 도와줄 수 있나요? 무슨 일이야? 예서야,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고 신고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뭔가는 해야지. 서준 삼촌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가겠습니다. 서준 삼촌이 떠난 뒤 예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는 오늘 밤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모두들 즉시 알려주세요. 모두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서의 눈에 띈 진지함을 보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도연의 머릿속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지만 예서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앉았다. 사무실에서 예서의 눈은 감시 카메라에 꽂혀 있었다. 정확히 오전 1시, 트럭 한 대가 중앙 게이트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네 남자가 내려왔는데 그들의 눈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가솔린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선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중심부를 불태울 거야. 그녀는 즉시 달려나가 소리쳤다.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은 놀라서 돌아섰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다. 그중 한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예선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하는 일은 불법이에요. 경찰은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가스통을 든 남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경찰이 온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 센터는 이미 불타고 있었어. 그는 가솔린 캔을 들어 쏟아 부수려고 했다. 갑자기 경찰이 온다. 지금 당장 멈춰.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련의 손전등이 그 지역을 비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즉시 돌아서 도망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방향에서 달려와 네 남자를 모두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예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온 몸이 긴장으로 떨렸다. 서준 삼촌이 어둠 속에서 나오자 경찰관이 그 뒤를 따랐다. 당신이 묻자마자 말했어요. 다행히 제때 도착했어요. 경찰관은 예서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다음에는 혼자서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맞서지 마. 예서는 센터가 보호되어서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회사가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센터를 파괴하고 가짜불을 지르도록 고용되어 당국의 센터를 폐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시 전체가 큰 소동에 휩싸였다. 여론은 전적으로 예서와 그녀의 센터 편에 서 있다. 해당 부동산 회사는 엄중한 조사를 받았고 이사회 임원 다수가 기소되었습니다. 도현의 마음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센터는 예전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서는 더 이상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예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앉아 있을 때 서준 삼촌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예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삼촌. 저는 방금 운송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더 이상 시험 기간이 아닙니다. 예서는 행복하게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넌 할 수 있다고. 서준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예서야. 너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야. 예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삼촌. 저는 그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삼촌이 스스로 일어섰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예서는 자신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굳건히 서는 한이 중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옳은 일을 선택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예서의 이야기는 지원센터를 지키기 위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친절과 인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소녀였던 예서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세력에 맞서 싸웠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노숙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친절과 인내의 힘입니다. 사회는 불의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준의 성공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오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이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옳은 것을 믿으며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절과 인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